안녕하세요. 박금음의 임플란트 수술방 51회차 프리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라이브 서지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자꾸 이렇게 궁금증을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이번에는 50번대를 지나가면서 다시 풀마우스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77세의 여성분이시고요. 상하계 아주 튼튼하지 않지만 상하계는 치아가 거의 다 있고요. 하악은 완전히 무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당히 어렵죠. 이 보철물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고 또 환자분이 쓰고 계시는 풀덴처가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못한다. 당신은 그냥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렇게 여러 치과에서 이야기를 듣다가 저를 또 찾아오셨습니다. 파노라마 보시면 이런 상태입니다. 구치부는 뼈가 없습니다. 맨디블라 너브 위쪽에 뭐 2-3mm, 3-4mm 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는 임플란트를 하기가 곤란하고요. 대신에 이 멘탈 포라멘 주변으로는 이렇게 아주 좋은 이렇게 뭐랄까 디스턴스를 이야기할 수도 없는데요. 이렇게 좋은 전치부를 갖고 있습니다. 뼈를. 그래서 여기에 CT를 보시면요. 아마 여러분들도 뭐 이 정도 뼈면 뭐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충분히 하시겠죠. 그렇죠? 여기서 겉으로 보시기에는 이렇게 리치가 샤프한 부분, 여기가 리치거든요. 알베올라 리치였죠. 알베올라 리치는 거의 다 가라앉았지만 그렇게 샤프하게 보이지만 이건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만들어질 치아를 기준으로 해서 임플란트의 각도를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멘탈 포라멘 양쪽으로 이렇게 30도 틸티드된 두 개의 임플란트가 들어가고요. 지금 덴시티, 어머니 연세가 높으시고 해서 본 덴시티를 보면 아마도 가운데가 비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비어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3개를 할까, 4개를 할까, 그것은 그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론 5 아니면 오론 6가 되겠습니다. 고정이 잘 잡히게 되면 거의 이미디어 로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하계 치아가 다 있기 때문에 조금은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로딩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한 가지 제가 더 부원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경우에 VD를 어떻게 잡을까요? 환자분이 쓰시는 덴처가 있기 때문에 그 덴처를 VD를 잡아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제가 하는 방법은요. 우리 R2 스튜디오 Q 있죠. R2 스튜디오 Q와 또 R2 플레이그라운드가 있습니다. 이게 CT 데이터에서 AI를 통해서 VD를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뭐 웩스림 또는 뭐 올드 덴처를 써가지고 하는 그런 방식 거의 쓰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팀에서 그런 AI를 바탕으로 한 이렇게 VD 측정을 해서 템포러리까지 쫙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가이드 수술을 하고 same day 템포러리 델리버리도 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제가 이 가이드 스텐트를 만드는 데서 이렇게 체크를 못 하고 있어서 요즘은 수술한 다음에 프리핸드로 수술을 한 다음에 바로 인상을 떠서 그 델리버리 시간을 정해서 템포러리 로딩을 결정을 하는 그런 프로토콜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론 X 여러분들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비슷한 케이스를 찾아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 케이스를 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스텝 바이 스텝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짝만 들어볼게요. 높이를 약간만. 네, 됐습니다. 네.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네. 위로 조금만 더 올라올까요? 잠깐만 더 위로 조금. 좋아요. 이래야지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조금 올라 이렇게. 디렉션 이쪽에. 오케이. 이렇게. 꺼져주시고. 네, 우리 마취 하시느라고 너무 긴장하셔가지고요. 조금 긴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탈 프로그램은 여기 있겠죠? 여기 있고요. 여기 약간만 들어주시고 이렇게 여기 하고 여기가 멘탈 프레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멘탈 프레임을 확인하려면 약간 뒤쪽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제1대구치부터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 정도까지 시행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마취가 잘 됐는지 일단 확인해 볼게요. 하시다가 불편하면 어떻게 한다? 손을 든다. 그죠? 그냥 천천히 하시고.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 어태진지바가 없지만 남아있는 어태진지바의 딱 중간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제가 조금 눌러 볼게요. 혹시 느낌이 있으시면 그냥 하셔도 되고 아니면 손만을 드셔도 돼요. 좋았죠? 이렇게 자, 대로. 자, 이쪽으로 딱 당겨 주시고 가운데로. 좋아요. 오른쪽도 볼게요. 오케이, 잠깐만요. 그대로 오케이. 자, 이제 잠깐 눌러볼게요. 괜찮으시죠? 네, 잘하십니다. 이쪽으로 다시. 됐고요. 앞쪽으로 갈게요. 좋습니다. 자, 뒤쪽에 릴리징을 하기 위해서 약간은 뒤쪽에 버티컬리션을 조금만 할게요. 이렇게.
멘탈 포라멘을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멘탈 포라멘이 여기 있습니다. 그죠? 저기 바티칸 시간 조금만 더 넣어볼게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여기서 여기가 멘탈 포라멘입니다. 그죠? 여기가. 그래서 이 부분에 슈츠를 하나 해놓을게요. 가위. 석전 다시 여기가 멘탈 포라멘. 길게 내줘요. 반대쪽으로 가서 쭉 이제 리트랙션 맞죠? 약간 어태치먼트가 크레스트에 있어가지고 잡고 잡아주시고요. 이게 크레스트가 어태치가 있으면요, 이게 잘 안 제껴지니까 조금씩 인실 넣어가면서 제껴놓을게요. 조금만 움직이지 마시고요, 그대로. 옆으로 가볼까요? 이쪽도 버티칸 시을 좀 해야 되겠죠? 좀 더 당겨줄래요? 이렇게. 오케이. 여기 멘탈 포라멘 다시 보이죠? 여기가 그러니까요. 계속 리트랙션 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가 멘탈 포라멘 있죠?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자, 이 두 개의 멘탈 포라멘 사이에 지금 임플란트가 포지션이 되는 겁니다. 그죠? 앞쪽은 조금 편의를 위해서 약간 올려드릴게요. 아픈 거 없으시죠? 괜찮으시죠? 네. 긴장하지 마시고요.
됐습니다. 오케이. 블랙은 다 열렸고요. 자, 그랬을 때는 어쨌든 소프티슈를 조금만 더 제거하겠습니다. 다시 블레이드로 마스를 대치면 되니까요. 조금 이렇게 커팅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고요. 자, 이쪽에 여기 멘탈 프라면 바로 크레스에 바로 옆에 붙어 있죠. 멘탈 프라면에서 5mm 앞에 이쪽에가 드릴링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먼저 오른쪽부터 해볼까요? 이렇게 그대로. 조금만 다물어 보세요. 조금만 다물어 볼까요? 이를 약간만. 오케이, 네, 그 정도. 너무 많이 했어. 조금만 더, 약간, 예, 그만큼 좋아요. 자, 멘탈 프라면은 사실 바깥으로 거의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앞쪽으로 가면 사실은 별 문제가 없으세요. 예? 링괄 쪽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자, 이게 90도, 그죠? 90도니까 30도, 이렇게 비우면 되겠죠. 이 정도 하고, 원의 방향에 따라서 가시면 됩니다. 시트에서 본 것처럼 원이 좀 약하세요. 자, 이 정도 방향이 되겠습니다. 또 반대쪽에 또 해볼까요? 자, 드릴 주세요. 그대로 주세요. 자, 다시, 역시, 여기가 멘탈 포라면이죠. 그래서 앞쪽으로 5mm 정도. 여기서 5mm 정도겠죠. 그래서 이것을 향해서 30도 이 정도 하시면 됩니다. 꼭 정확하게 30도가 아니라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속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이쪽도 이렇게 다이아메트가 안 맞나요? 좀 더. 이게 안 빠져요. 응? 응. 해볼래요? 낙이 됐어요. 괜찮아? 이거 바꿉시다. 다시 두 번째 드릴 할게요. 대로. 이쪽도 같이 할게요. 해주시고 다시 리트랙션, 오케이, 흡션, 이쪽은 11mm, 왼쪽은 13mm 정도 돼야지 밑에 매로 아래
쪽에 있는 로어 코티컬 본그 언저리에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띄우는 것보다는 그게 좋겠죠. 됐고, 15mm쯤 가야 될 것 같아요. 3.3. 네. 3.6. 그리고 보면 밑에 캔슬서가 너무 허당이라서요. 이게 콧대가만 살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다음에 픽처 하겠습니다. 4.1에 11.5, 13, 11.5 하나 13으로 하겠습니다. 있는 자 잠깐만 여기 소프티슈를 조금 절제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네, 11.5 됐고요. 다음 이쪽은 13 역시 거의 대부분 현재로서는 코티컬 본이 메인이 된 것 같고요. 이 그 정도의 토크는 상당히 잘 나오는데 이것만 이 얇은 코티컬 본에만 디펜딩 해가지고는 사실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로딩을 조금 기다렸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36 정도 연수준 토크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보철을 위한 악사 버튼들을 바로 연결할 텐데요. 악사 버튼들을 하려면요. 자, 일단 한번 보시죠. 리트랙션 해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한번 보죠. 오케이. 자, 픽처는 이렇게 들어갔는데. 자, 포토 한번 할까요? 포토 한번 카메라 좀 주세요. 오케이. 어머니 벌써 2개는 들어갔어요. 그렇죠. 잘하셨어요. 오케이. 여기다가 이제 이게 포스트의 각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까 포스트 이렇게 앵글 가이드 있죠? 픽처가 이렇게 로테이션을 하게 되는데 픽처가 이렇게 로테이션 하게 되는데요. 이 픽처 로테이션 될 때 어떤 정도인지를 봐야 되겠죠. 각도가 어떻게 위치하느냐. 이게 30도 각도인데 이게 픽처가
악사가 올라오는 포스트의 각도입니다. 그죠? 이게, 자, 이렇게 이 각도 하고요. 또 이쪽 반대쪽에 하나 더 있어야겠어요. 위에는 이 포스트가 패러를 이루어야 되겠죠. 오케이. 자, 양쪽으로 볼까요? 거의 다 맞아 들어가긴 했는데요. 그죠? 자, 이쪽과 이 패러를 맞아야 되겠죠. 여기 조금 더 이쪽으로 돌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위에 그대로 두고 약간만 돌려서 이 패스를 보는 겁니다. 포스트의 패스가 어느 쪽으로 향하느냐. 자, 이게 교환면 쪽으로 나오면 좋을 텐데 아니면 이게 휘어지겠죠. 지금은 거의 교환면 쪽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약간 안 그러면 너무 바깥쪽으로 가버리니까요. 이렇게. 이쪽도 똑바로 하시고 똑바로 이렇게. 그죠? 이러면 거의 이제 교환면 위로 이제 방향이 잡히시겠죠. 이렇게 하면 지금 커프는 이 정도 같으면 3mm 하면 되겠고요. 그죠? 커프 3mm에 30도 각도의 악사를 연결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거 잡아주시고요. 악사의 앵글 가이드입니다. 로테이션 가이드라고 할까요? 됐고요. 어버트먼트. 이게 이제 실제 악사 어버트먼트입니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놓고 오케이. 원래 있던 아까 포스트 방향을 맞춰서 조금만 뒤로 더 당겨 볼까요? 내 손에 걸려. 오케이. 오케이. 자, 이쪽도 먼저 또 다 키우고 이쪽으로 자꾸 흔들지 말고 이걸 봐야 되니까 원래 아까 있었던 포스트 방향 있었잖아요. 그 방향을 보면서 타이트닝 하기 전에 다시 각도를 다시 볼게요. 두 개, 똑바로 하시고, 오케이. 두 개의 포스트가 거의 패러렐하게 했었죠. 오케이, 됐고요. 이걸 타이트닝 하기 전에 우선 그대로 이 방향대로 지금 전치부 임플란트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죠?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이 픽처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렇게 너무 가까이 붙으면 이 픽처를 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30도 이 정도 각도로 들어갔으니까 저 안에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떨어져서 약간 링괄 쪽으로. 역시 안은 많이 비워져 있어요. 이쪽도 약간 떨어져서 이 정도. 잘하시고요.
아래쪽은 거의 허당이라서 코테칼 부분만 드릴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다시 3.9. 오른쪽 하나는요. 오른쪽은 4.1에 10 하고요. 나머지는 4.1에 11.5 하겠습니다. 됐고요. 자. 뭐 이제 이 크레스트에는 약간의 소프티슈가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너덜거리니까 조금만 제가 하겠습니다. 석션하시고 안쪽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대로는 자, 네. 크게 됐습니다. 자, 픽처 주세요. 11.5부터 주시면 네. 괜찮아요. 이거 10이죠? 네, 10부터 할게요. 왼쪽 건 10 그대로. 네. 네, 이게 마지막에 내려가면서 이 코티칼을 벗어나면서 금방 떨어져 버려요. 11.5. 그렇죠. 15로 떨어져 버리죠. 코티칼 본을 지나갈 동안에는 높다가 거의 파이널 토크가요 한 15 정도밖에 안 떨어지네요. 자, 이것도 20 정도밖에 안 되고요. 자, 이쪽도 네, 대개 한 20에서 25 정도의 인서션 토크 됐습니다. 다시 약간만 렌치 한번 볼까요? 마지막 렌치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15 정도 있습니다. 여기도 한 25 정도 됩니다. 여기도 한 20 정도. 이 정도입니다. 여기서. 자, 이제 커프 2mm의 스트레이트 악사가 되겠습니다. 다시. 포스트 홀드가 헐거워서 홀드가 헐거워요.
괜찮아요. 이렇게 일단 돌려놓고. 얘는 일단은 델리버리 하는 정도니까요. 예. 약하게. 보시고, 여기 보시고. 이쪽에 보시고. 델리버리 됐고요. 자, 여기를 되게 25N 정도 타이트닝 해야 되는데 지금 픽처 스테빌리티가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세게 돌리면 픽처가 돌아가겠죠. 그래서 약간만 15 정도만 타이트닝 하겠습니다. 상하기 무착 같으면 이 정도라도 덴처가 금방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상하기 샤가 다 있으시니까 바로 로딩에 들어가는 것은 좀 힘들 것 같고요. 한 2주일?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있다가 밀어주세요. 교환면 한번 찍을게요. 교환면. 네, 좀 빼고. 뒤에도 한번 타이트닝 해서. 네, 오케이. 그래요. 오케이. 네, 됐습니다. 뒤쪽에 스크루 드라이브 좀 주세요. 엑사 드라이브. 네, 뒤쪽을 타이트닝을 안 했어요. 홀드를 빼고 여기도 오케이. 다시 이쪽도 브랜드 다 됐고요. 이제 이게 스캔 포스트거든요. 스캔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힐링의 역할도 해주는 네, 수술은 다 됐어요. 이제 봉합만 하시면 됩니다. 이 포스트가 조금 이게 4mm, 잇몸이 좀 두꺼워 보인다고 4mm 이렇게 하면요. 나중에 힐링되면서 진주가 내려가 버려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공간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스트레이트는 2mm면 될 것 같고, 앵글은 한 3mm. 짧은 걸로 주세요. 드라이버 짧은 드라이브로 주세요. 자, 마지막. 오케이. 자, 다시 덧담은 하고 이제 봉합하겠습니다. 그대로 이거 오케이. 자,
이 위에 나중에 스캔하면요, 이 부철물은 그냥 메탈이 없는 PMMA 또는 메탈이 없는 질코니아 브릿지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냥 스크루만 쪼기만 하면 되겠죠. 되게 편리하게 부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네. 자, 주차하겠습니다. 가운데 잡고 여기서 놓고 살짝 놓고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요만 오케이.
다시 이쪽 쑥 안쪽으로 이쪽으로 오른쪽에 약간만 고개 오른쪽에 약간만 주세요. 네, 좋습니다. 그대로 줘야 소리. 오른쪽 약간만 여기. 안 보여, 안 보여. 오케이. 자, 이제 앞에 몇 번만 더 할게요. 앞쪽으로, 앞쪽으로. 오케이. 노크. 조금만, 조금만. 이제 몇 분만 더 하시면 됩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몇 바늘만 더 봉합하시면 돼요. 네, 지금 오늘 스캔을 하고요. 템포레를 제 생각에는 한 스티치아웃 할 때쯤 델리버리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테빌리티는 좀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크로스 아치이기도 하고 어머니께서 약간 조심만 해서 사용하시게 되면 빛이 않은 넣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고요. 잠깐만 보겠습니다. 그대로.
보세요. 오케이. 됐죠? 잘하셨습니다. 힘드셨어요? 생각보다는 괜찮죠? 네, 아주 잘 됐습니다. 우리 요 입안에 기둥 같은 게 올라와 있거든요.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을 또 아직은 씹으시면 안 돼요. 우선은 이가 들어갈 때까지는 지금은 바로 틀니도 쓰지 마시고요. 자꾸 안녕하세요. 51번째입니다. 또 질문에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그네 선생님. 제가 아리 3개 식모 봤는데요. 전치후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은 협적인 몸이 얇은 경우에 겉보가 보이는 우려가 생기는데 오식스 볼륨엑스는 비싸서 그냥 덮는다고 하면 비쳐 보인다는지 부작용이 있을까요? 네. 비쳐 보일 수 있습니다. 되게 thin bone이 있을 때는 진지바도 thin 진지바거든요. 그래서 금방은 괜찮아 보이져도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소프티슈가 얇아지거든요. 그래서 얇아지면 다시 비쳐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오식스 볼륨엑스가 조금 비싸긴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환자분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이게 뭐 몇 달 또 뭐 1, 2년 가지고 이걸 치료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한테는 조금 있지만 환자한테는 평생이 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식스 볼륨엑스 또는 어떤 본그래프트 머티리얼로 이렇게 마스킹을 하는 거죠. 그렇게 마스킹을 해두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지바를 두껍게 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방법이고요. 아니면 우리 GBR 하는 게 아니죠. 컨토리제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을 놓고 멤브레인을 이렇게 연결식 덮어주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 2년씩 견딜 수 있는 이런 콜라겐 멤브레인이라면 어떤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꺼울 때는 그냥 심기만 해도 될 것 같아서 심기했는데 괜찮겠죠. 진지바가 두껍다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래도 거진지 봐도 얇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아무래도 좀 이게 그레이 컬러가 비쳐 보이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이크 선생님, 제가 영상 보는 중에 놓친 듯한데 환자분 인시전 후에 플랩을 제끼면 바로 멘탈 포라멘 위치가 눈에 바로 보이나요? 바로 보입니다. 네, 이게 그걸 이렇게 플랩을 제끼면서 이게 뭐 터치를 함으로써 넘니스가 온다든지 그런 걸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실제로 그 리치 크레스트에는 어태치먼트가 있지만 벽칼본 쪽에는 굉장히 쉽게 제껴지거든요. 물론 뭐 확 쳐가지고 멘탈 포라멘을 데미지를 주면 사실 좀 좋지 않겠지만 그냥 플랩을 열어 나가면 그냥 금방 보입니다. 금방 쉽게 이렇게 확인될 수 있으니까요. 보고 나서 그것을 보면서 가이드를 잡으시면 됩니다. 물론 뭐 이런 것을 두려워해서 우리가 가이드 서저리 이렇게 스텐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스텐트보다는 뭐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이 사실은 더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멘탈 포라멘에서 5mm 전방에 심긴 이유와 30도 기울여진 이유가 있을까요? 후에 보철 시 언더컷처럼 작용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게 5mm 전방이라는 것은 픽처 사이즈가 얼마죠? 픽처 사이즈가 되게 4mm입니다. 그래서 5mm라고 하는 것은 실은 이게 맨디블라 너브의 안티리어 루프가 있죠.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꽤 많은 경우에 멘탈 포라멘 앞쪽까지 너브가 갔다가 이렇게 멘탈 포라멘 쪽으로 돌아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가 약 5mm 정도입니다. 그래서 5mm는 공간을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부터 각도를 잡는데요. 대개 멘탈 포라멘은 거의 우리 맨디블라 너브의 주행 방향을 보시면 대개 멘탈 포라멘, 그렇죠? 맨디블라 포라멘 안쪽에서 링괄 쪽에서 시작해서 바깥쪽으로 주행을 해오죠. 멘탈 포라멘을 딱 보는 순간에 이것은 맨디블라 너브가 가장 바깥쪽으로 위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멘탈 너브에서 멘탈 포라멘 있는 곳에서 5mm 앞쪽으로서 링괄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쪽은 너브가 없거든요. 굳이 그걸 두려워해서 너무 앞쪽으로 옮겨버리면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AP 스프레드라고 하죠. 임플란트 제일 앞쪽에 있는 임플란트와 제일 뒤에 있는 임플란트의 분배가 좀 많이 약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너무 앞쪽으로 오는 건 좋지 않고요. 이렇게 멘탈 포라멘을 확인하고 약 5mm 약간 앞쪽으로 와서 링괄 쪽으로 들어와서 드릴링 하시면 맨디블라 너브 또는 멘탈 너브를 터치해서 이렇게 넘니스가 오는 그런 걱정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0도를 기울이는 이유는요. 너브를 피해가는 이유보다는요, 캔틸레버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똑바로 세우게 되면 그 멘탈 포라멘 내 앞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똑바로 세우게 되면 대개는 이게 프리몰라, 퍼스트 프리몰라 위치가 되죠. 그러니까 34번, 44번 위치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6번 교합으로 가도 두 개의 치아가 캔틸레버링이 되죠. 캔틸레버가 두 개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게 너무 이게 익스텐디드 돼가서 포스가 마지막 임플란트 포스가 많이 가해지거든요. 그래서 30도를 기울이게 되면 대개는 몰라의 오클루전, 그러니까 퍼스트 몰라의 오클루전에 들어오든지 아니면 5번과 6번 사이 정도의 이렇게 스크루 홀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기울이는 이유는 캔틸레버의 양을 줄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KDH 선생님, 20까지 열어본 적이 없어서 감이 안 오는데요. 여기가 20이구나 하는 느낌을 박리씨 저항감으로 느끼시나요? 아니요, 모양 있죠. 그렇게 약간 이렇게 맨디블라 바디가 쭉 있는데 맨디블라 바디에서 약간 이렇게 엄폭하게 옹달샘처럼 폭 패여 있습니다. 보조개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밀고 들어가시면 바로 멘탈 포라멘이 딱 이렇게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우리 옛날에 아나토미 책을 한번 보시거나 안 그러면 스컬 있죠. 맨디블라 스컬 한번 보시면 이렇게 생겼구나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되게 이런 오른엑스를 하시는 분들은 이미 알베올라 본이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크레스트에서 위치가 그리 멀지 않습니다. 바로 크레스트 인시전에서 바로 밑에 한 1cm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찾는 것이 어렵진 않습니다.
그다음에 항상 고민인 풀마우스 수술 잘 보았습니다. 얼핏 생각하기에 BDC와 깊이 심고 긴 어버트먼트 쓰기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요 차이점이나 BDC 비교 장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번 로마 심포지움 주제도 풀마우스였던 것으로 아는데 행사 분위기가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물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번에 로마는요 정말 강의가 너무 좋았습니다. 뭐 이벤트도 너무 좋았지만 연자들의 강의가 너무 다 정리가 돼가지고 정말 풀마우스의 A to Z를 완전히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었고요. 참 재밌었습니다. 나중에 후반기에 들어가서 제가 우리 연자분들하고 함께 풀마우스 원데이나 투데이 코스 연수회를 한번 할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참가해 주시면 우리가 보철부터 수술에도 진단, 치료 계획, 수술, 보철까지 이렇게 쭉 한번 리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BDC는요 아리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치부에도 틴리지가 있죠. 구치부에서 틴리지가 특히 하악에 틴리지가 되어 있고 밑에 맨디블라 너브가 있다고 이런 경우에는 이 틴리지 부분을 우리는 대개 리지 스플릿을 하거나 또는 GBR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상악하고 달라가지고 하악은 이 버칼 코티칼 본 때문에 블러드 스플라이가 별로 좋지 않죠. 그래서 본 오그멘테이션을 해도 실제로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굳이 제가 이 리지 오그멘테이션 강의 오랫동안 했습니다만 우리가 꼭 본그래프트를 해야 될까 하는 의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식립을 하고요. 그러니까 스레드 파트는 전부 다 본 속에 식립을 하고 샌리지 파트는 이렇게 커프로 커버해버리면 정말 심플하거든요. 그게 롱 어버트먼트를 연결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느냐? 역시 우리 아리에서 보신 것처럼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물론 뭐 앞으로 5년, 10년은 더 봐야 되겠지만 이게 바이올로지컬리 생각했을 때 전혀 어긋나는 행동이 아니죠. 그래서 BDC 한번 해보십시오. 특히 하악에 샌리지 있는 부분에 BDC 하시면요 고민할 게 없습니다. 수술이 너무 쉽고 그리고 로딩, 리제너레이션을 기다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밑에 짧은 스레드 파트가 오센트레이션 되는 것만 기다리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 기다리죠? 보통 하악 같으면 저는 4주 내지 6주입니다. 스테빌리티가 좋고 본이 잘 잡히면 4주에 템포러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리제너레이션 해야 된다면 3개월 기다려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필요도 없고요. 또 프라이머리 크로즈 했다가 또 세컨드 스테이지 하고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정말 BDC는 아리처럼 아주 구치부에서 굉장히 좋은 그런 솔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석기 원장님 안녕하세요. 2주 후에 임시차가 들어간다고 하신 것 같은데 전치부에서 초기 고증이 20뉴턴 정도 나오는데 2주 만에 고증력이 올라가는지 궁금합니다. 2주 아까 나오면서 제가 일주일 후에 템포레 넣자고 했습니다. 오늘 스캐닝 해가지고요. 바로 템포레 만드는데 뒤에 캔틸랩은 안 할 거죠. 그렇지만 구치부, 소구치 정도까지는 제가 다음 주에 스티치샷 하면서 바로 넣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이에 덴처를 만들어 드릴 수도 있긴 하는데요. 이게 그냥 뭐 좀 불편하시도 어머니 지금 덴처도 안 쓰셨거든요. 그동안. 그래서 그냥 그대로 있다가 바로 일주 스티치샷 하면서 바로 들어갈까 생각합니다. 아니면 지금 오늘 좀 덴시티가 조금만 더 좋았으면요. 대개 40뉴턴 이 정도 초기 고정이 나왔으면 오늘 스캔하고 내일 템포레 델리버리 또는 모레쯤 델리버리 해도 됩니다. 근데 워낙 안에 내부가 허당이다 보니까 제가 한 일주일 정도 기다리려고 합니다. 대개 2주면 충분한 것 같고요. 일주일은 조금 빠르긴 하지만 뭐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구치부 악사는 30도, 전치부 악사는 스트레이트인가요? 네. 구치부의 틸티드는 30도를 썼고요. 악사는 스트레이트로 했습니다. 임시치 기간과 파이널 보철문은 언제 하나요? 임시치는 일주일 후에 들어갈 거고요. 오센트레이션, 진지바가 힐링돼. 오센트레이션은 그 전에 일어나겠지만 진지바가 안정이 되는 데까지 한 3개월 정도 템포를 쓰고 파이널을 들어갈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순척 부착 체인이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부족합니다. 지금 사실 없죠. 진지바가. 여기다가 우리가 프리진지발 그래프트를 해줘야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프리진지발 그래프트, 멘탈 러브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근데 릴리징 하려면 리시피언 사이트 만들어야 되잖아요. 리시피언 사이트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프레눔이라든지 머슬 트랙션이 있으면 제가 레이저로 조금 떼주는 정도이지 거기다가 FCG를 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래서 어태진지바 별로 없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있으면 훨씬 좋고요. 없어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백병 선생님, 원장님 일정이 정말 바빠 보이신데요. 건강을 잘 챙기세요. 감사합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중국에서 온 질문입니다. 뒤쪽으로 경사된 임플란트는 본 내에 버칼 앵귤레이션의 방향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본 내에서의 버칼 앵귤레이션. 경사된 것에 버칼 쪽으로 이렇게 이 말씀이죠. 앞에 본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본의 흐름이 보이니까 이 본의 흐름을 보고 약간 버칼로 가도 되고 약간 인골로 가도 되고 큰 문제가 없습니다. 베이스가 상당히 두껍기 때문에 뭐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제가 보여드렸죠. 픽처의 헥스의 로테이션, 옥타의 로테이션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포스트가 이렇게 기울어졌다가 이렇게 세워지거든요. 포스트 방향이 이렇게 가버리면 스크루홀이 버칼 쪽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포스트 방향이 교환면 쪽으로 이렇게 오도록 약간만 로테이션을 시켜주면 나중에 보철을 만들기가 아주 편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2주가 지나면 임플란트 비틀림이 증가하는가요? 얼마나 증가하는가요? 지금 2주 만에 오세인트레이션이 충분히 일어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 같으면 아마도 그냥 미케니컬 스테빌리티로 유지가 된다고 봐셔야 되겠죠. 근데 엑스피드 서피스가 된 것은 보면 4주만 되면요. 진짜 많이 좋아집니다. 오세인트레이션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2주 처음에 지금 로딩하는 것은 미케니컬 스테빌리티, 그다음에 한 4주 정도 지나고 나면 어센트레이션은 상당히 일어났다고 제가 믿기 때문에 아주 믿음을 가지고 로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합을 하면 전후방 측면이 OJ 꺼질 것 같습니다. 환갑이 협 공간이 좁다는 컴플레인을 호소하지 않는지요? 네, 가끔씩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안에 교합을 들어가 버리면 지금 풀 이덴처를 쓰인 경우에는 텅이 이렇게 퍼져버리죠. 해삼처럼. 그렇게 있다가 픽스드가 딱 들어가게 되면 갑자기 텅 스페이스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템퍼러리가 중요하고요. 그 템퍼러리를 가지고 천천히 조절해 들어갑니다. 이렇게 혀가 이렇게 넓어지기도 하지만 또 다시 좁아지기도 하죠. 그래서 대부분은 괜찮으신데요. 가끔씩 그렇게 불평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조절해야죠. 뭐. 다시 우리 중국에서 질문 주셨는데요. 하악 무치약 임플란트는 1단식으로 보충하는데 하악골 변형으로 멘탈 포라멘 앞뒤에 1단식으로 이어놓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관점도 있다. 멘탈 포라멘 전대의 1단식으로 임상에서 사용하는 데 영향이 없다고 인정하는 관점도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맨디블 프랙처죠. 프랙처. 입을 크게 벌리고 다물고 하면 이 만디블이 이렇게 휘어지잖아요. 그래서 보철물을 만들 때 상악은 원피스로 해야 되는데 하악은 가급적이면 세그멘트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이런 무브먼트가 있습니다. 어머니처럼 연세가 높으신 분은 그렇게 높이가 많지가 않고요. 그리고 멘탈 포라멘 앞쪽으로만 들어갈 경우에는 사실은 이 사이에서는 프랙처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원피스로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겠죠. 근데 구치부, 멘탈 포라멘 뒤쪽으로 구치부까지 들어갔다라고 하면 2피스나 3피스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피스로 했는 경우도 좀 있는데요. 그렇게 뭐 불편해 하진 않으시더라고요. 이 포인트는 우리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이 케이스의 경우 전치부 본을 편편하게 할 수 있습니까? 네, 지금 약간의 알베올라 프로세스가 조금 남아 있었죠. 그래서 그것에 약간 링괄 쪽으로 승입을 했는데요. 이것을 그 샤프 엣지를 편편하게 할 수 있느냐? 뭐 큰 의미는 없어 보이는데 편편하게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죠. 평탄화 시키는 거나 뭐 임플란트 수술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김아마 선생님, 오로넥스에 대해서 가장 불안한 점은 기울어진 최후방 임플란트가 탈나거나 페일이 났을 경우인 것 같은데요. 최후방 기울어진 임플란트가 탈나거나 페일할 때 보수나 제거에 어려움이 없는지요? 네,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한국에서 오로넥스를 별로 많이 못했죠. 왜냐하면 이 11도 각도에 그러니까 fully tapered 커넥션이 되면요. 이게 쪼개지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틸티드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응력이 틸티드 임플란트 쪽으로 더 집중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쪼개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블루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졌고 그 블루 다이아몬드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거든요. 이 블루 다이아몬드 4.1mm는 11도 각도의 5mm 정도의 강도를 가집니다. 컴프레시브 포스에. 그렇기 때문에 거의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는 저는 뭐 하나도 실패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탈이 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로딩이 너무 급하게 가해졌다든지 이러면 뭐 실패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페일이 되면 빼내야 되겠죠. 뭐 빼내는데 이게 그냥 쪼개져서 빼내면 진짜 사실은 너브와 가까이 있고 해서 쉽지가 않겠지만 페일해서 그냥 어센트레이션 페일리어라면 뭐 빼내는 것이 뭐 그다지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how to contact WhatsApp, how to contact WhatsApp, WhatsApp을 이야기하죠. WhatsApp에서 제 이름을 찾으면 됩니다. You can find me, 광범 Park from WhatsApp. Then you will see. You can have the SNS message directly to me. Okay.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joining.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로넥스는 아마 처음 선뜻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 금방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으실 겁니다. 많은 이게 수술은 되게 간단합니다. 나중에 이제 보철하는 것이 조금 이제 걱정이 되실 수가 있을 텐데 제가 나중에 연수회 하면요 조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철도 몇 가지 포인트만 하시면 되면 사실은 거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